자, 다음에는 374조의 건축 용도 변경 나오는데 그건 잠깐 건너뛰고요. 380쪽 지나서 382쪽 건축물의 건축 파트 보겠습니다. 자, 건축 파트 보게 되면 2절에 건축 허가라는 게 나올 거예요. 건축 허가. 그래서 건축 허가 파트를 좀 집중적으로 정리하도록 하죠. 우선 거기에 이 사전 결정이라는 얘기 나오죠. 사전 결정제도. 이 사전 결정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축 설계를 합니다. 건축 설계를 해서 허가권자의 건축을 신청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토지단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토지에 어떤 건축물이 건축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건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 허가권자가 여기는 건축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고 불허가 처분을 해버리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걸 사실 우리가 주목구구 방식이라고 그러죠. 허가 제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대뜸 땅 사서 건축 설계해서 허가 신청했더니 불허가 처분 받았다. 그러면 이 토지소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사전결정제도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바로 건축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물어보란 얘기죠. 물어보면 성실하게 답변을 허가권자가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어떤 건축물로 어떤 규모로 건축을 신청하면 건축가 나온다 안 나온다는 사실을 갖다 미리서 알려줄 테니까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건축을 신청이라 하는 거죠. 이게 사전결정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결정제도는 우리 국민의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게 인정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고 그 확인을 믿고 난 다음에 건축을 신청한다고 하는 제도, 이게 사전결정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 나오는데 우선 허가권자 나오죠. 허가권자. 여기서 허가라는 개념은 지난번에 우리가 국토기획법에서 한번 나왔을 겁니다. 순수한 학문상 허가라고 그랬죠? 순수한 학문상 허가. 다시 말해서 이 허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민에게 권리를 새로 주는 게 아니라요. 이미 국민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가 어떤 이유로 금지됐다가 금지 조치를 해제함으로써 그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라는 것은 권리 회복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권리 회복행위. 또 이건 우리가 적법요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적법요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했다. 그러면 어때요? 이건 적법요건이기 때문에 적법요건을 갖지 못하면 불법이 되죠. 불법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행위 효력은 유효라고 그랬습니다. 유효.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학문상 허가입니다. 그래서 건축허는 순수한 허가다. 건축허는 권리 회복행위지 권리를 새로 설정해 주는 행위가 아니다. 건축허는 적법요건이다. 따라서 건축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면 불법 행위에서 형사처벌이 됩니다만 행위는 유효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허가권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허가권자. 건축허가권자 누구냐? 원칙적으로 건축허가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 하면 누굴 얘기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겠죠. 그래서 건축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장이 허가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장 하게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는 허가를 누가 한다는 겁니까? 노원구청장이 하는 것이지 서울특별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허가권자 누구다? 부산광역시장이지. 해운대 다시 부산광역시장이 아니고 해운대구청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는 구청장 허가권자입니다. 도에서는 시장군수 허가한다는 얘기죠. 경기도 양평군에서는 양평군수,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구리시장이 허가권자지 경기도 도지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허가권자는 광역자치단체 장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적이 있죠. 어디? 우리나라에 광역자치단체이면서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지 않은 곳이 두 군데가 있죠. 첫째는 세종시고 두 번째는 제주도입니다. 세종시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아예 없습니다. 또 제주도는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시라는 두 개의 시가 있는데 여기에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여기서 자치권이 없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우리가 시장을 물시장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 특별자치시장, 제주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건축하는 기초자치단체 장악이 되는데 세종시에서만큼 세종시장이 직접 하고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지사가 직접 한다. 그래서 원칙적 하권자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특별시장이나 또는 광역시장이 건축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건축화를 구청장이 한다고 그랬죠. 구청장이 해야 될 텐데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거는 무슨 건축물? 소위 대형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대형 건축물. 대형 건축물은 건물의 층수가 21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말합니다. 건물의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우리는 흔히 대형 건축물이라고 그래. 물론 여기서 뭐와 뭐는 제외되느냐? 공장과 창고는 제외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허가권자는 원래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직접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건물의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 건축물은 건물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청장들이 허가를 하기는 너무 겁난다는 얘기죠. 그때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금 현재 잠실 제2 롯데월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잠실 롯데월드 123층입니다. 대형 건축물이죠. 그러면 송파구 잠실동이었기 때문에 원래 허가권자 누구였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어떤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대형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누가 허가한다? 서울특별시장이 허가한다 이 말이죠. 자, 건물의 층수가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 허가권자 그러면 원칙적 허가권자, 예외적 허가권자 이걸 묶어서 허가권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허가권자. 그럼 이번에 그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라는 얘기 나와요. 도지사 사전 승인. 요건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럼 이 건축물이 지금 현재 어땠습니까? 궁금하죠? 특별시, 광역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역시 누가 할까요? 여전히 시장, 군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허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허가를 해요. 그럼 특별시, 광역시 빼죠. 빼면 어디? 이 구가 빠지니까 어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 남잖아요. 여기서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 제주도는 제주도지사가 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시장을 수거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건축물을 누가?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기 전에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군수 허가를 하기 전. 즉 시장군수가 허가는 하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그냥 허가하기는 겁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군수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의 사전에 승인을 받는다. 기억하세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자, 이게 우리가 허가권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 허가권자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시사, 시장수구청장. 예외적 허가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 허가하기 전에 시장, 군수가 도지사의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오늘 하나만 기억합니다. 대형 건축물 시군에서 시장, 군수 허가할 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지사의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허가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두 번째,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에서 뭐냐? 이건 한마디로 경미한 건축물이겠죠. 건축물의 규모가 경미할 때는 허가까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미한 건축물 뭐 하면 된다고요?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허가를 받은 걸로 뭘 한다? 간주해 주겠다 이 말이죠. 간주해 주겠다. 이거 우리는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고 대상 건축물은 누구한테 신고한다? 여기서 허가권자에게 신고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허가권자면 여기에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있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신고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왜? 경미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누구에게? 원칙적 허가권자. 원칙적 허가권자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보세요. 그럼 원칙적 허가권자 누구라고요? 저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단, 경미한 건축물은 누구에게? 원칙적 허가권자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되면 허가를 받은 걸 뭐한다? 간주한다. 이걸 신고대상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신고대상 건축물은 굉장히 중요하고 출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신고대상 건축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하는 것은 여기서 아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단 이렇게 신고를 했죠. 신고한 건축물은 얼마 이내? 1년 내에 공사 착공을 해야 됩니다. 착공 의무가 있어. 만약 1년에 착공하지 않게 되면 신고의 효력이 뭐가 된다? 소멸돼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걸 공사 착공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 허가를 했잖아요. 건축 허가 받으면 얼마 이내? 1년 내에 공사 착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착공. 만약 착공하지 않게 되면 여기는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 의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단 여기서 정당한 설계가 있으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았으면 얼마 이내? 1년 이내 착공해라. 만약 1년에 착공하지만 건축을 취소해야 된다. 단 정당한 설계가 있으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건축 신고를 했다. 신고했으면 얼마 이내? 1년에 역시 착공을 해야 됩니다. 만약 1년에 착공하지 않게 되면 신고 효력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소멸된다. 자, 이게 건축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보죠. 세 번째, 여기서 협의대상 건축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협의대상 건축물. 협의대상 건축물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공용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용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우리 공법상 공용 나오면 어떤 의미냐? 공용은 전체 이건 뭐야? 사용. 사용이 아니란 얘기죠. 즉 이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공용하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세요. 공용은 무슨 의미냐?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 상 이용하는 이런 뜻입니다. 행정 목적상 이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상 이용한다. 이걸 우리가 공용이라고 그래. 공용. 그러면 공용은 국가나 지방자치 행정 목적상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공법은 제가 첫 시간에 규제법이라고 그랬는데 뭐 하지 마라 규제를 하더라도 공용이 나오면 공용은 더 이상 규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 부동산 공법상 규제의 목적이 공공복리 실현이 있는데 이미 이건 국가나 지방 행정 목적상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위한다는 그 취지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용은 규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공용은 보통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요. 즉 뭐라고 그러냐? 만능이라고 합니다. 공용이 나오면 만능이다. 그래 뭘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다 갑자기 공용 나오면 너는 무사 통과, 너는 해도 상관이 없다. 대부분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도 보세요. 공법상 건축물을 갖다 건축하려면 건축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상 건축물을 건축한다. 다시 말해서 도청 청사, 시청 청사, 청와대 이런 건축물이겠죠. 이런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구태여 건축허가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때는 항상 허가 신고사항일 때 이 허가 신고사항은 뭘로 바뀌느냐? 이건 사전 협의사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전 협의사항.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법상 뭐 할 때 허가받아라 신고해라, 허가받아라 신고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용 이게 나오면 공용은 만능이다. 공용은 만능이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할 필요가 없고 사전에 협의하게 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우리는 협의대상 건축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건축법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앞에 우리가 국토기획법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국토기획법에서 토지를 허가제도 나왔는데 토지를 허가하고 나서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양 당사자는 토지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나왔죠? 그러나 거래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라면 공용이죠. 이때는 토지 허가를 받을 필요 없고 사전에 협의하게 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가받은 걸로 본다. 자, 이렇게 해서 건축물의 종류는 크게 허가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 협의대상 건축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기억하세요. 허가대상 건축물, 경미한 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 그 다음에 공용건축물은 협의대상 건축물 이렇게 허가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 협의대상 건축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교재 3쪽에 보니까 3번에 보니까 건축허가 등의 제한이 나오죠. 건축허가 등의 제한. 여기서 건축 허가 등의 제한하게 되면 건축 허가 등의 제한 이건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됩니다. 이건 최근 우리 시험에서 거의 연속 한 5년, 6년째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 허가 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선 의미를 보시면 건축 허가 등을 제한이죠. 그러면 건축허가 등 그러면 첫째는 건축 허가고요. 허가. 두 번째는 건축 착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제한한다는 얘기죠. 즉 허가를 제한하거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제한권자가. 다시 말해서 제한이라는 것은 항상 윗사람이 하는 거죠. 야, 앞으로 몇 년 동안 건축 허가를 해주지 말라 하고 허가권자에게 누군가가 제한하는 것이고요. 착공을 제한시킨다는 건 뭡니까? 야, 허가는 해줘라. 그 대신 앞으로 2년 동안 착공을 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죠. 이게 착공의 제한입니다. 그래서 건축이나 착공의 제한. 크게 제한권자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 도지사가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경우에 제한하냐? 제한 사유가 말이죠. 첫째, 국토관리상 필요한 경우. 국토관리상 필요한 경우. 두 번째는 주무장관이
요청한 경우입니다.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러면 주무장관 하면 환경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 되겠죠. 이런 장관들이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시켜 주세요 하고 요청한 경우죠. 요청.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하면 이건 직권 제안이고 직권 제안. 이건 요청에 의한 제안이라는 얘기죠. 요청에 의한 제안.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누구를 제안하냐? 국토교통부 장관. 일단 여기서 허가를 누가 한다고 그랬죠? 허가권자가 첫째 특별 시장, 광역 시장, 특별 자치 시장, 특별 자치 도지사, 그다음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었잖아요. 이게 몽땅 허가권자죠. 특별시장, 확장, 예외적 허가권자, 이건 원칙적 허가권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부 이들보다 윗사람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를 제안할 수 있냐? 여기 허가권자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 자,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한 경우 또는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었던 경우 누구의?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에 의해서, 그 다음 환경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의 요청이 있으면 요청에 의해서 누구의? 이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시도지사는 이건 지역계획, 지역계획 또는 거기 보니까 도시 군계획, 지역계획이나 도시 군 계획상 필요한 경우입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상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직권밖에 안 됩니다. 시도에서 직권. 이런 경우 시도에서 누구를 제안할 수 있냐? 시도에서는 여기 보세요. 여기서 같은 급의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급의 광역자치단체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있죠? 이들은 제안을 못해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야 됩니다. 요렇게.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는 모든 허가권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만 시도에서는 누구의?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나 착공을 제한시킬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여기서 만약에 국토교통부는 허가권자에, 시도에서는 허가권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시도에서는 저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시는 자기와 같은 급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가 없어요.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만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교재 보니까 거기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렇게 제안했을 때는 제안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그런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시도지사 제안이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그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직접 해제할 수는 없고요. 3번에 보니까 심의 나오죠. 국토교통부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할 때는 거기 주민의 의견을 청취 거치고 건축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자, 제한은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의견 청취. 누구의? 주민의. 그리고 뭘 거친다? 심의. 어디에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신중하게 제한하자는 얘기고, 이때 제한 기간은 얼마냐? 제한 기간은 거기 보니까
일에 한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제한기를 건축하는 2년 이내로 한다. 2년 이내로 제한할 수가 있어요. 2년 이내. 단 일에 한하여 1년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는 거다. 자, 건축하는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최장 몇 년까지?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최장 3년까지. 2년 이내 플러스 1년이니까요. 자, 이게 건축하는 착공의 제한입니다. 이 건축과 착공의 제한은 주로 어디서 많이 이루느냐? 구도심지. 대표로 우리가 뭐 재개발 지역이 있죠? 재개발. 재개발이 된 후에는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보통 건축이나 착공을 제한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건축허가 착공의 제한입니다. 건축과 착공의 제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고 출제가 자주 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제한하게 되면 거기 이제 공고한다고 그랬죠. 대상, 건축물, 제한, 경원, 제한, 목적, 기간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공고를 한다 하는 거죠. 허가권자에 통보해주고 허가권자에 공고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축의 제한 살펴보셨고요. 여기서 건축물 건축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게 사용승이라는 게 나와요. 사용승. 그런 건축법에서는 이제 절차 이렇게 되는 거죠. 건축물 건축한 사람 뭐라고 한다? 건축주라고 얘기하겠죠. 건축주. 그러면 건축물 건축할 때는 먼저 여기서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 그렇게 해서 건축물 이제 착공에 들어갑니다. 착공. 보통 착공 이제 우리가 시공자가 이제 사업을 하겠죠. 시공자. 그러면 여기에 보통 뭐가 들어가냐? 이제 감리가 들어가요. 감리. 누가? 감리자가. 건축물 건축 끝나면 뭘 받는다? 사용 승인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사용 승인. 사용 승인 누가 하느냐? 이건 허가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절차가 건축주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감리자가 감리를 하게 되고 건축물 건축 끝나면 최종적으로 뭘 받는다?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이 사용승인이라는 용어는 건축법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사용승인 대신에 무슨 뭐 준공검사를 받는다. 건축물 건축한다고 준공검사를 받는다 라는 표현이라든가 또는 뭐 사용검사를 받는다. 사용검사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준공검사, 사용검사. 사용검사는 이건 뒤에 가면 주택법에서 사용하게 돼. 주택법. 준공검사는 우리가 도시운계 시설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이런 사업에서 보통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축주, 허가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이런 절차로 건축물 건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사용승인만 조금 좀 보충해 볼까요? 사용승인. 사용승인은 누가 신청하느냐? 당연히 건축주가 신청하겠죠. 누구에 신청한다? 허가권자에게. 여기서 사용승인 신청할 때 사용승인은 모든 건축물 다 사용승인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건축물만 그래요. 다시 말해서 뭐는 아까 협의 대상이 있었죠. 협의 대상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협의 대상 건축물은 아까 공용 건축물이고 공용 건축물은 뭐라고 했으니까? 만능이라고 그랬으니까. 만능. 여기서 사용승인을 신청할 땐 첨부해야 됩니다. 뭘 첨부하죠? 공사, 완료, 보고서. 그러니까 감리보고서입니다. 감리보고서.
감리보고서인데 감리보고서는 두 가지 있어요. 공사 완료됐을 때는 감리보고서 있고 중간중간에 감리보고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리보고서를 첨부해서 사용승인 신청한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사용승인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검사를 합니다. 검사. 뭐를 검사한다? 사용승인을 해줄 것인가 여부를 검사한다는 얘기죠. 검사를 하고 이에 합격한 경우에 여기서 사용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승인 신청은 무조건 7년의 사용 승인을 해준다가 아니라 일단 사용 검사를 하고 이에 합격한 건축에 한해서 여기서 사용 승인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건축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첫째 우리가 여기서 임시 사용 승인 받은 경우,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하고 또는 기간 내 사용 승인서 교부를 해주지 않는 경우,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건축물 언제부터 사용한다?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 임시 사용 승인은 보통 우리가 기간이 2년 내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기간 내 사용 승인서 교부를 해주지 않는 경우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축물의 건축 허가 파트 정리가 됐습니다. 건축 허가 파트. 그 다음에 이름 교재 386점 이제 대지와 도로가 나오죠. 대지와 도로. 대지와 도로에서 몇 가지만 보시면 우선 거기 이 공개공지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공개공지. 자, 공개공지가 뭔가? 공개공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공개공지. 공개공지하게 된 말이죠. 글자 그대로 비어있는 빈터란 뜻이네. 비어있는 빈터. 영어로 오픈 페이스라는 얘기죠. 그러면 공개공지라는 것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이 그 취지를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공개공지 뭐냐? 한마디 얘기하면 휴식공간입니다. 휴식공간.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축물이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말이죠. 대지 내 건축물만 빼곡하게 들어차 있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짜증이 납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 대지 내다가 최소한의 휴식 공간을 좀 마련해 두고 벤치라든가 햇빛 가리개 시설, 파고라 등을 설치해서 뭔가 좀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좀 마련해 주자 하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 공개공지 규정입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는 항상 휴식 공간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 이 공개공지의 설치는 건축주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냐 하는 걸 기억합니다. 자, 첫째, 공개공지는 대상, 지역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대상, 건축물을 기억하셔야 되고 세 번째, 규모는 얼마냐. 네 번째, 완화.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지역을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무슨 지역이겠습니까? 이건 한마디로 우리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거지역 가운데 우리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용 주거지역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전용 주거지역은 쾌적한 지역이죠. 평창동이나 성북동 같은 지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쾌적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을 빼고 대상은 어디다? 크게 두 개죠. 어디?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상업지역이겠죠. 상업지역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준공업지역이 들어갑니다.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게 공업 플러스 주거거든요. 공업 플러스 주거. 자,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준공업지역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여기서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대상지역은 어디다?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그리고 준공업지역 이렇게 보세요. 그럼 여기서 꼭 출제할 때 뭐라고 그러냐? 공개 공지 설치 의무 대상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맞습니까? 아니죠. 주거지역 가운데 어디가 빠져야 되고 전용 주거지역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 가운데 준공업지역 포함되죠.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을 제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냐? 건축물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축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축물을 흔히 뭐라고 하냐?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다중 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그럼 여기서 다중이용 건축물 하면 교재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바닥 면적. 바닥 면적 합계 얼마? 5,000제곱미터 이상인 첫째,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뭐가 있겠습니까?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 대표로 극장이 있겠죠. 종교시설, 교회 있겠네. 판매시설, 백화점 있겠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운수시설, 고속버스 터미널, 공항, 업무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호텔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면적 합계 5,000점 대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종류는 머릿속에 전부 다 기억하지 생각하지 마세요. 대충 바닥면적 합계 5,000점 이상인 이러이러한 시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일 것 같다 하는 느낌만 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공개공지 설치 규모는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 10% 범위 내에서 뭘로 정한다? 조례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 10% 범위에서 조례. 그러면 이렇게 설치해주면은 뭔가 혜택을 줘야 되겠죠. 왜냐? 지금 여기서 이걸 설치해줬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건축주가 피해를 봤다는 거잖아요. 뭘 피해를 봤다? 건폐율을 피해를 본 겁니다. 건폐율. 그렇죠? 그래서 건폐율을 피해를 봤기 때문에 다른 걸로 보상을 해주는데 뭘로 보상을 해주냐? 용적률이죠. 용적률. 또 건물의 높이죠. 높이. 이걸 최고 1점 200까지 1.2배까지 1.2배까지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건축주가 받게 되는 건폐율에 대한 피해를 용적률과 높이로 보장을 해준다.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공개 공지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공개 공지라고 하는 거하고 말이죠.
공지. 이 공공공지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공개공지는 첫째, 이건 기반 시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공개공지 누굽니까? 이건 사유지잖아, 사유지. 근데 공공공지는 여러분 한강 고수부지 같은 것을 공공공지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첫째, 이건 기반 시설입니다. 기반 시설.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처럼 공공공지도 하나의 기반 시설이 됩니다. 이건 사유지가 아니고 주로 공유지입니다. 여러분 한강 고수부지가 개인의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공개공지는 사유지로서 기반 시설 아니고 개인이 자기 땅에다가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될 의무 규정이고, 공공공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될 국공유지 하나의 기반 시설이다. 기반 시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공공지라는 거하고 공개공지를 갖다 구별해서 쓰세요. 그래서 저건 우리가 이건 우리 근거법, 이건 우리 국토개혁법이야. 국토개혁법상 기반 시설이고요. 전 이건 어디? 건축법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건축법에서 나오는 개념.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이렇게 공개공지하고 공공공지를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공개공지에는 여기는 설치할 시설을 그래서 의무적으로 긴 의자, 뭐죠? 긴 의자. 뭐 벤치 같은 거 드죠? 긴 의자라든가 그 다음에 뭐를? 햇빛 카네이션 파고라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긴 의자 파고라. 여기서 우리가 긴 의자, 파고라는 햇빛 가리개 시설이라고 그랬죠. 햇빛 가리개 시설 우리가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면 보통 우리가 정자처럼 말이죠.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산 모양의 이런 것들 있죠. 그 안에서 막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이런 걸 갖다 보통 파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고라면 우산 모양을 갖다 연상하시면 되겠고, 햇빛 가리개 시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공개공지입니다. 공개공지 설치 의무 규정.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축물이라면 대지면적 10% 범위에서 초래하지 않은 만큼을 공개공지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걸 만약 설치해가지고 거기다 기너지라든가 파고라 등을 설치해주면 거기서 사실상 건축주가 그만큼 자신이 땅 가지고 있는 데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건폐율을 다 찾아먹지 못했기 때문에 건폐율을 피해를 봤다. 이 보는 피해를 뭘로? 용적률과 높이로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용적률과 높이를 최고 1.2배까지 완화시켜주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개공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